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개강이죠, 개강? 일단 올해 시험 이렇게 보셨던 분 계세요? 뭐 늦게 시작해서 올해 시험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까? 자, 어제는 등교하셨나요? 어제? 네.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 둘. 자, 오늘 첫날이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가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세요. 자, 이게 강사 소개에 있고 뭐 4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자, 강사 소개. 제 이름은 국승옥입니다. 자, 여기 분필이 뭔가 한 2주 쉬었다고 분필이 물 먹었네요. 국승옥입니다. 자, 성은 국이요. 이름은 승옥인데요. 이 발음하기가 불편해서 저는 한 번도 강의를 한 뒤에 국승옥 선생이라고 국승옥 강사라고 이름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글자만 딱 기억해 주시오. 한 글자만. 성이 특이하니까 미스터 국이라고 부르면 전 세계에서 딱 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미스터 국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소통 창구예요. 항상 요놈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 교재 나오면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기억만 좀 해 놓으세요. 자, 일단 부동산 두루미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면 네이버나 다음 어디 포털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그냥 부동산 국승옥 치면 잘 안 나와. 국승옥보다 이 부동산 두루미가 더 유명해요. 부동산 두루미를 치면 제 못생긴 얼굴이 촌스러운 얼굴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부동산 두루미를 치시면 유튜브에 가서 두루미 치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두루미가 뭡니까? 세상에 저한테 1년을 배우신 분도 부동산 두루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세상에 몰라. 1년을 배우신 분이. 부동산 두루미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학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학이라고 치면 너무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학의 우리말이 두루미예요. 그래서 부동산 두루미 하면 부동산 학이구나, 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부동산하고 두루미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부동산이 중요해요? 두루미가 중요해요? 아니, 부동산이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학인데. 근데 꼭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두루미라고 검색을 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두루미라고 검색하면 제 얼굴이, 촌스러운 얼굴이 나오겠어요? 진짜 흑두루미, 백두루미 이런 게 나오겠어. 지금 두루미 나온다고. 부동산을 넣어서 두루미라고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자, 질문. 지역학원은 특히 중요해요. 제가 지역학원에서는 뭔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뭔가 질문을 줘야 돼요. 근데 질문을 줄 창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제가 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카카오톡에서도 검색창에서 뭘 검색해요? 두루미 아니고 부동산 두루미 검색하면 또 촌스러운 제 얼굴이 나와요. 뭐든 검색해봐. 그러면 제 촌스러운 얼굴이 나와요. 특히나 요놈이 아주 많이 활용하세요. 요 네이버하고 요 두 개를 많이 활용하세요. 질문 주기에는 아주 편해요. 바로 그냥 질문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질문을 줍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제가 예습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부분 어떤 질문들이 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얘가 크게 활용하지 않는데 한 3월달 정도부터 가면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드립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드려요. 수업 중에.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문제를 풀다가 막혀요. 그러면 일주일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 카페로 바로 질문을 주셔. 바로. 그러면 제가 항상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운 좋으면 5초 만에도 답을 받을 수 있어요. 5초 만에도. 근데 가끔씩 문제 질문을 주는데 야 나는 이게 문자 글 쓰는 게 좀 늦어. 그럼 글 안 써도 된다고. 대부분 선배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주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요 2번 지문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사진을 찰칵 찍어요. 카카오톡 밑에 보면 사진 찍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고 밑에다가 이렇게만 적어 놓으셔. 글 못 쓰며 2번이 이상해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네이버 대부분 요 네이버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카페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완벽한 답을 하겠어요. 너무나 성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충 답변을 다 알겠어요. 얼른 찍어보세요. 완벽한 답을 드려요. 왜? 이미 내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57,000여 번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탁, 요 논점이구나 하고 바로 제가 정답을 해설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는데 주저하지 마셔라 요겁니다. 요거 잘 활용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소개 끝났고 뭐라고만 부르시면 된다고 미스터 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새 1년 강의 흐름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항상 2개월 단위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제가 1년 강의 흐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보세요. 어떤 학원에 가면 이게 강사마다 1년 강의 흐름을 조금 다르게 해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과목마다. 우리는 6과목을 해야 되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야 돼요. 다른 과목들이라. 근데 학개론이 1차에는 학개론과 민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학개론이 민법을 공부할 시간을 살짝 제공해 줘야 될 과목이에요. 학개론이. 그러니까 학개론의 커리큘럼이 민법의 커리큘럼과 살짝 달라요. 또 1차의 커리큘럼이 2차와 살짝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1년 강의 흐름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1년 흐름이 중요해? 미스터 국 강의의 1년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면 대부분 저는 1년 강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를 요 두 개를 들어요. 1월, 2월 달에 기본 강의, 3월, 4월 달에 기본 강의. 그리고 나머지 5월 달부터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1, 2, 3, 4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어디 들어갈 때까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년도 시험 10월 30일 날 봅니다. 10월 30일 날. 많이 남아 보여요. 얼마 안 남아 보여요. 겁나게 오래 걸려. 아직 멀었어. 아직. 아무튼 5월달부터 이게 1, 2, 3, 4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냐. 5월달에도 내가 뭔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기본이 좀 약해 보여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뭔가 복습을 할 때 반드시 뭘 보는 게 중요해요. 1, 2, 3, 4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나 다른 과목 아니라고 8월달에 나 다른 과목 아니라고 기초를 다시 한번 학개론 하고 싶다. 그럼 어디? 1, 2, 3, 4 이걸 계속 보는 거야. 수업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것만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11월 12월 달에는 너 뭐 할 거냐 이런 거야. 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월급 받는데. 자,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선행학습을 합니다. 선행학습. 어떤 걸 선행학습합니까? 1, 2, 3, 4월 달에 할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쏙 골라서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11월 달에 등교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오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선행학습 했으니까 11월 달에 온 우리는 1월 달에 온 분들보다는 살짝 한 두 발짝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 좀 먼저 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해보세요. 나는 11월 달에 왔지만 1월 달에 온 사람들에 비해서 한 발이라도 먼저 나가 있을 것이다. 1월 달에. 아니면 1월 달에 온 사람이랑 똑같을 것이다. 얼른 결정하셔요. 음이 잘 안 들려. 마이크가. 제 경험상 11월 달에 왔지만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 1월 달에 온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11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에 온 분이랑 비슷할 것이냐? 제 경험상 똑같습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 근데 언제부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요때부터 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중요하다고 찍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착착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1월, 12월 달에. 그럼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학습 목표는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그런데 어떤 걸 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11월, 12월이 어떤 해냐 그러면 가장 부담이 없는 해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시험 끝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여기 이제 중개사 이제 강의에 이제 마음을 두셨으니까 저번 주 한 10일도 안 됐어요. 10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쁘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여유로울 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학에서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4대 천왕 시험에 일단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경제,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금융, 네 번째 평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암기를 좀 해주셔요. 트로트의 4대 천왕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두루미의 4대 천왕하며 경제, 투자, 금융, 평가 요 4개만 잘해도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큼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 있습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떨까요? 다 상이야. 상. 그러니까 요것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주제들이에요. 이해가 꼭 필요해요. 특히나 요 경제, 투자, 금융, 평가에 우리 학교에서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4대 천왕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계산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계산 문제도.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 몇 개 나오나요? 그러면 9개 나옵니다.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9개 다 안 풀어도 합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3번 쭉 올해도 그냥 3번 찍으면 3개 맞았어. 풀어서 하나도 못 맞추느니 시간도 없는데 그냥 1분 만에 3번 찍고 3개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계산 문제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계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주제들이니까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요 4대 천왕을 중심으로 제가 뭘 하겠다는 거야. 선행학습을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행학습이니까 1월 달에 온 사람보다는 어떻게? 한 두 발짝 앞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제 경험이 어떻다고? 항상 똑같다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짧게 제가 논점을 소개할 테니까 수업 중에 뭔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세요. 일단 여기에 지금 11월, 12월 달 목표예요. 자, 그리고 저도 합격의 비법 소개해야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런데 일단 앞을 잘 보셔. 다양한 합격의 비법이에요? 몇 개 없는 합격의 비법이에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합격을 하는 비법이 다양해요. 이게 우리 강사들이 오리엔테이션한테 말하는 그렇죠. 57,000여 가지 합격의 비법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어제는 무슨 과목이었습니까? 공시법. 공시법 선생님은 합격의 비법으로 뭐 말씀하시던 거예요? 합격의 비법으로. 우리 강철희 선생님, 우리 선배님입니다.
우리 강철희 선배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후배는 아니겠죠. 우리 강철희 선배님. 박무가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예. 자, 우리 강철희, 우리 대선배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반복하자. 반복하자. 자, 이제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절대평가 강조형이 있어요. 절대평가. 요게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는 가장 많이 여기 설명하는 합격의 비법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 1차면 절대적으로 평균 60점만 맞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합격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 시험을 강조하는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 그럼 보세요. 학개론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학개론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가. 그리고 평균 60점이니까 학개론도 그냥 무난하게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나요? 40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춰야 60점이냐? 그러면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24문제. 근데 이 24문제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보자고요. 40문제 중에 우리의 목적은요. 24개가 아니라 18개에서 20개 정도만 내가 정확히 맞추면 돼요. 24개가 아니라. 20개 정도 하면 우리가 개수로 치면 2문제 중에 몇 문제요?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 그럼 일단 마음가짐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OX를 해보세요. 나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10월 30일까지 거의 1년 가까워요.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힐 것 같다. 1번이에요. 아니야. 1년을 가까이 공부하는데 야,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 자, 얼른 오물오물 대답해 보세요. 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알 것 같다. 야, 한 문제는 맞추겠지. 이걸 거 아니에요. 노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 두 문제 중에 하나도 못 맞추냐고. 이게 1년을 공부하는데.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절반 정도만 자력으로 맞추면. 야, 어떻게? 자, 지금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춰서 20문제를 딱 획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풀지 않은 두 문제가 20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올해 계산 문제는 3번 찍으면 3개 맞춘다 했잖아요. 그냥 3번 찍어, 그냥. 그럼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냥 몇 문제는 또 탁 맞아갖고 와. 정말 재수 없을 때 확률적으로 가는 거니까. 24개 되잖아요. 그냥 3번 찍고 와. 풀어서 그거 하나도 못 맞추면 그냥 3번 찍고 오면 4문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20문제니까 두 문제 중에 하나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 강조예요. 많은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낮게 달린 과일을 올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부수적인 건데,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몇 문제가 필요합니까? 20개 정도만 내가 자력으로 딱 맞추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낮게 달린 과일이 뭐냐? 자, 여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요걸 지금 학개론의 나무로 제가 빗댄 거예요. 그리고 요 사과나무로 빗대었으니까 여기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겠죠. 요 사과가 뭘 뜻하느냐 그러면 학개론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논점이에요. 학개론 나무에 논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요 사과나무 학개론 나무에서 논점을 40개를 똑 따서 40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40개 문제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20문제만 정확히 맞추면 되니까 사과 열매가 40개가 아니라 20개 정도만 쟁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0개를 쟁취할 때 낮게 달려 있어서 손쉽게 딸 수 있는 열매를 쟁취해야 될 것이냐,
높게 달려서 따기 어려운 것들로 20개를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경제학의 효율성의 원리에 의하면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낮게 달려서 그냥 톡 손으로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20논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평가 강조형이에요. 우리 시험은 모든 수많은 논점을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6시험만 맞으면 돼. 그리고 맞을 방법도 없어요. 왜? 과목이 여러 개예요. 한 과목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낮게 달려있는 쉬운 주제들을 가지고 20개를 획득한다면 아니 보다 적은 시간으로 보다 많은 문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합격의 비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놈은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글퍼지는 거야. 콩나물 시루형이라고 있어요. 콩나물 시루. 이게 뭘 뜻하냐? 콩나물 시루라는 걸 정말 간만에 보시죠. 우리 콩나물 시루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독인데 콩나물 시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게 밑에 빵꾸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 그래서 위에다가 콩나물을 요렇게 콩을 요렇게 놓고 물을 요렇게 쏟아 붓어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던가요? 콩나물 시루는 물이 다 빠져서 사라져 버리던가요? 물이 다 빠져서 물이 하나도 고여 있지 않아요. 이 콩나물 시루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일단 논점을 이해하고요. 이 이해는 제가 시켜드리겠죠. 이해하고 이해를 했으면 요걸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암기 기억을 하고 기억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문제에 적응시켜야 돼요. 이해하고 기억하고 문제에 적응하고.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세 가지 중에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요거 아니에요. 이해는 아주 잘하셔. 특히나 강사들이 또 사례 여러 개 드니까 이해 잘하시고, 또 부동산 학 같은 경우에는 실무의 학문이라 실무를 뛰시고 있는 분은 거의 꿰고 있어요. 이해는 잘하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없어. 이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뭔가 강의를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여. 그렇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당연히 이거 맞는 거지. 그리고 돌아서서 문제를 풀면 이걸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이게 우리가 가장 부족한 덕목이에요. 기억이. 그래서 우리 강철희 선생님이 반복을 논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 콩나물 시루는 뭔가 물이 남아있지 않는 거니까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걸 대비하는 어떤 사례인데, 그런데 또 축복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여기에 물은 고여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콩나물에 싹이 또 터 있어. 세상에. 에? 바로 이게 콩나물 시루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철희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콩나물 시루요. 반복. 애를 제가 소개하는 거, 요게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에요. 정말 여기 싹이 튀우려면 많이 반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그건 이제 수업 중에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는 드려줘야 돼요. 어떤 걸 받아줘야 되냐?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나 천재 소리 들었어.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야. 근데 중개사 오면 그걸 버리셔.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은 육아 또는 출산 급격하게 기억력이 감소하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일하고 음주 가무 아예 다 기억력이 지금 이 힘이 다 사라진 때예요. 이걸 받아들여주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 그 전략은 제가 알아서 세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여. 나는 옛날에 총명했더라도 지금은 옛날만큼은 죽었다 깨라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만큼은 저는 제가 30대였을 때만 해도 저는 믿지 못했어요.
40대가 주로 많거든요. 우리 중개사는 30대 후반부터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40대 분이 뭐 알려주면 돌아가면, 아니 5분 전에 알려드렸는데 5분 후에 질문을 줘. 그럼 아까 했잖아요. 했어? 나 이걸 믿지 못했는데. 제가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친절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고 제가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여기서 요거 이해 못하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 저기 계시는 분. 모르겠네요. 앞에 계시는 두 분.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다 콩나물 싫어요. 콩나물 싫어. 이거 받아들여줘야 돼. 예? 그래야 전략이 세워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무슨 밥 먹고 국 먹고 이렇게 있죠. 우리 방문각 설명에 가면 항상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밥 먹고. 자,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밥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먹고 국도 먹고 밥 먹고 국도 먹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밥이 기본 이론이고요. 국이 문제 풀이에요. 우리는 이론만 이해하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획득해야 돼요. 이게 최종 테크예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자, 이번 달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라고 제가 딱 하면 거부감을 확 느껴요. 왜? 야, 기본 이론도 나 다 못했는데 야, 문제를 풀 수 있겠냐? 틀릴까봐. 그러면 영원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항상 이론하고 문제를 병행해요. 이론하고. 이게 밥 먹고 국 먹어요. 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항상 반찬이라도 먹어야지. 맛대가리 없게 밥만 먹으면 뭐 할 거야 이게. 맛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밥 먹고 국 먹고 이걸 병행해 주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적응을 하려면 문제를 빨리빨리 먼저부터 좀 경험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어떤 강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과감히 금지합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럽니까? 민법 선생님하고 공법 선생님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민법과 공법은 법과목이에요. 법과목. 법에 의해서 룰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해요. 법에 있는 걸 시험을 내는데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내가 판사도 아닌데.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 금지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인 게 우리 학교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기본서를 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밤새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점수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점수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폭망해요. 혼자서 기본서 막 열심히 보면서 새벽 2시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폭망해요. 왜? 항상 우리 시험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걸 좀 꿰고 있어야 편안한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 논점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강사들이 좀 찍어준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자기 혼자서 뭔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성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시험이라는 건 뭐가 중요합니까? 요령이 중요하다고.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우리가 뭐 논문 쓰고 박사학위 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강사를 따라오지 않고 혼자서 기본서를 가지고 꼼꼼히 공부해봤자 시험에 안 나올 걸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고 강사를 믿고 한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 다양한 합격의 비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일단 요 2개를 강조합니다. 2개를 일단 많은 주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주제를 대충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낮게 달린 논점들을 탁 중심으로 어떻게 확실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주제는 무조건 맞춘다 라고 해야 돼요. 절대평가 강조요. 요걸 저는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10분 쉬었다가 제가 3가지 주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 자료 하나 받으셨죠? 여기 제 필기 노트에 있는 자료인데 이번 주나 필기 노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저는 1년 12달 딱 하나를 부교조를 씁니다. 1년 12달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필기 노트를 하나 써요. 필기 제발 필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양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은 필기하니라고 강의를 안 들으시고 어떤 분은 필기조차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지 않고 강의에 집중하라고 필기 노트를 11월 달부터 제가 제공을 해요. 이거 1년 12달 써요. 언제 들어갈까?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요거 한 권 들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쭉쭉 한번 체크한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주제를 왔는데, 자, 다른 학원에서 어제 개강을 한 학원에 봤더니 3번째 하려고 했더니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그래서 2가지 주제만 했어요. 2가지 주제만. 자, 그런데 결정을 하셔. 요놈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런데 이거 어려워요. 난이도가 상해요. 얘는 노잼이에요. 노잼.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고 재미없는 것부터 할 거예요. 이 2개 다 할 거예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것부터 할 거예요. 빨리 선택하세요. 알아서 원하는 것부터 해드릴 테니까. 그럼 대부분 뭘 선택합니까? 우리는 이런 건 나 어차피 처음 보는 거라 상관없고 재미를 따지죠. 그래서 대부분 요거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어. 다음 시간에 이거 할 테니까 10분 쉬었다가. 그럼 얘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오늘 자료 3번째 장 보세요. 3번째 장. 3번째 장. 요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